반갑습니다, 원장님들. 네, 혹시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 소개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얼굴 뵈니까 저 만나셨던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윤 선생 교육본부의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여자 같아갖고 여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저를 처음 만나고는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출석부에 제 이름 옆에 여자 아니고 이제 남자 이렇게 메모가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러신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원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름 바꾸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블로그를 잘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 줌도 어느 정도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아직 이름 바꾸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기는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자기 얼굴 나와 있는 그 화면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점 3개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라고 보일 거예요. 거기에 가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 왜 지금 이름 바꾸기를 거점명 플러스 성명으로 하냐 하면요. 단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교육 과정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한 8주간 뭔가 열심히 해볼 건데요. 누가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만나더라도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서로 그동안 도움의 감사도 좀 표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름 바꾸기 한번 쭉 다 해보겠습니다. 거점명, 그 다음에 이름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어떤 과정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다룰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아니었고요. 네, 요거를 보여드렸었죠. 자, 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글자.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는 오늘 어떤 내용들로 1시간 반 동안 이 블로그 베이스 캠프, 빌딩 캠프를 꾸려나갈 건지 미리 조금 프리뷰 하실 수 있도록 드렸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누르면은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름 바꾸기, 거점명 플러스 성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 하면 화면을 켜고 참여하면 좋은 이유. 네, 화면 켜고 참여하면 좋은 이유는 뭐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 줌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화면을 켜주시면 훨씬 더 제가 이 속도를 조절하는 데 용이하고요. 근데 또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진짜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꽤 괜찮은데 오늘은 좀 화면을 켜기가 어렵다. 네,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네, 오늘은 화면을 못 켜더라도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좀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채팅으로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줘 보시죠. 채팅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하고 오늘의 아침 날씨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 정도 속도면 적절합니다. 예. 이보다 조금 더 느리게 쓰면은 오늘 이 설명을 하고 반응을 보고 하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려갖고 제가 좀 더 천천히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좋습니다. 채팅 숫자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오늘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입력 감사하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학교도 아닌데 단체 사진을 촬영하냐? 네, 하는 이유가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글자 보이십니까? 조금 크게 해드려 볼까요? 이거 뭐 굉장히 김창식 본부장님이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뭡니까 이거? 땡땡 가려면 혼자 가고 땡땡 가려면 같이 가라. 네. 채팅창에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아, 네네.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좀 이상한데 멀리 갈 때 혼자 가면 아닌 것 같은데 멀리가 아니라 오래 아닌데 그렇지 빨리 자 시흥 장현 미래도점 예 빨리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거죠 빨리 가려면 뭐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냅다 달리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되죠 조금 가면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넘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끝까지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는데 블로그 빨리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치우려면 혼자 해도 되는데 멀리 오랫동안 블로그로 본진을 구축하고 성공하려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그렇게 잘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멤버들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게 혼자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화면을 켜고 참여하면 좋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 편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전부 내 편입니다. 내 편. 블로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소질이 있어서 글도 잘 쓰고 기술도 잘 발휘하시는데 그렇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들 내 편 많이 계십니까? 집에 내 편 있나요? 보통 내 편은 없고 남편만 있다고 하시던데. 네. 네. 물론 남편도 내 편이긴 하죠. 하지만 그 블로그 할 때 내 편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글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블로그가 훨씬 더 힘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잠깐 공유 중지하고 자,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예,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체 사진 찍어놓고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까 제가 이름 바꾸기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들 이름 밑에 얼굴 밑에 이름이 딱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 그대로 캡처하면 세종 해밀 마스터 힐스 신수진 원장님이네. 한솔 푸르지오 김현장 원장님이네 딱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오늘 이렇게 오픈 이거 비디오 켜기 어려운 분은 그냥 이대로 이름만 남겨놓을 테니까요. 자, 다 켜실 수 있는 분 다 켰죠? 자, 지금 사진 찍을 거예요. 자, 사진을 제가 지금 찍었어요. 네, 찍어갖고 어떻게 하냐? 우리 다 같이 있는 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붙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단체 사진. 우리 클래스 사진입니다. 요거 잘 보관하시고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누군가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우리 그라운드 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써주신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시러 이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분이 만년 강변의 김민정 원장님이었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단체 사진 촬영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동그라미로 가볼 거예요. 강사의 뷰. 강사의 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강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뷰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오늘 강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블로그를 하시라고 절대 설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단계는 이미 다 지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할 거냐? 여러분을 이미 확신을 갖고 모인 분들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이게 왜 중요하네 이런 이야기 잘 안 할 겁니다. 이미 할 마음을 갖고 몸속에 배터리가 다 들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꽁무니로 가서 막 태엽을 감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사람들을 넥스트 레벨로 보내드리는 것에 집중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뭘 빨리빨리 해서 가르쳐드리고 끝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멈추는 곳이 진도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왕창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도를 봐서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앞으로도 8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잔소리하고 이럴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이해하시고요. 저는 그리고 뭐라고요? 각자의 위치를 존중할 겁니다. 우리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현재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는 존중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의 속도에 대해 존중해 주시면 평화롭게 블로그를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목적, 대상, 진행, 일정 진행 방법, 요거는 제가 미리 다 공지해 드린 거에 있죠. 빨리 복습해 볼게요. 빨리 그래도 복습 한번 할게요. 자, 목적은요. 퀄리티 높은 핵심 포스팅으로 우영 마케팅의 본진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퀄리티가 높다는 건 뭘까요? 내가 블로그를 쓰는데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건 정말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죠.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릴 거고요. 내가 쓴 블로그 포스팅이 퀄리티가 높다는 건요. 들어와서 읽어보는 사람이 그래도 읽을 게 있네, 볼만하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3분 이상 머무를 정도는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핵심 포스팅은 뭘까요? 고객이 읽고 나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 원장님이 가르치는 학원에 한번 방문해서 상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주제. 내가 강릉 바닷가에 가서 멋지게 놀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온 거는요, 핵심 포스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포스팅이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포스팅도 기여하는 바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8주 동안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고객이 이걸 읽어보고 나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포스팅, 그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은요, 그 포스팅 말고도 이분이 쓴 포스팅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좀 블로그 구경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퀄리티 높은 핵심 포스팅으로 여기까지만 하시면요, 우영 마케팅 본질은 그냥 탄탄하게 구축된 거고, 내가 월급 안 줘도 잠도 안 자고 24시간 7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블로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은 뭐였어요? 지금 두 부류의 원장님들이 여기 들어와 계세요. 스텝 2 교육, 그 외부 전문가에게 블로그 기술까지 다 배우시고 이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원장님이 있고요. 그것까지는 못 갔는데 추가로 블로그 본진을 구축해 보려고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운영할 겁니다. 자, 일정과 진행 방법, 어떤 것들이 있죠? 오늘 킥오프 줌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1시간 반 정도 할 거고요. 1시간 반을 딱 마치면은 또 다 일과들이 있으시니까 바로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계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계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늘은 좀 오픈해 놓고 제가 밥 좀 천천히 먹어도 되거든요. 오늘은 좀 대답을 Q&A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매주 목요일 자정까지 단톡, 우리 단톡 다 그 참여해 계시잖아요. 거기에 포스팅을 참여자 모두가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참여자가 올린 포스팅 모든 것에 공감과 댓글 달아주시는 것까지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공감하고 댓글하는 거 한 사람 거에 하는데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투자하시는 시간 대비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내 글을 쓸 때보다 남이 쓴, 특히 그 남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라운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학원에서 아이들하고도 좀 정하시면 좋은데요. 축구장 가면 룰이 있죠. 공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한 그라운드 룰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파울이라고 하죠. 학원에서도 그런 룰을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원장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합의된 룰을 정해놓으면 좋은데요. 그라운드 룰을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 뭐 미리 다 공지해 놓은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매주 한 개의 포스팅을 발행해서 단톡에 올리는 거,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막 메모하려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메모는 말리지 않지만 이 내용 전체는 어차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니까 굳이 다 메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포스팅을 발행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요점 정리에 능하고 아주 임팩트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뭐 거의 시인이나 카피라이터급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은 한 100명에 한 분 정도인데 오늘 여기 50명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는 분은 500자만 넘게 쓰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500자예요. 그리고 일반인은 1000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쓰는 사람이 1000자고 못 쓰는 사람은 500자가 아니에요. 짧게 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1000자 이상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그 순한 맛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과정을 외부에다가 한 50만 원 내고 제가 교육받은 적이 있거든요. 2000자. 저는 2000자를 썼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개씩 20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썼게요. 예,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은 나는 못하겠다라고 다 이제 안 하실 것 같아 갖고 굉장히 순한 맛으로, 진라면에만 그 매운맛 순한 맛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순한 맛으로 1000자로. 정말 너무 쉽다 그죠? 네, 1000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사진 3장 이상. 네, 사진은 내가 찍은 거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내가 찍은 게 없으면요, 그 네이버 블로그 그 에디터에 사진 추가하는 기능도 있는데 가급적 내가 쓴 거로 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자, 첫 번째 그라운드 룰 다 보셨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단톡에 올라온 모든 포스팅을 방문해서 이 그 따옴표가 중요해요. 읽은 후, 읽은 후. 그냥 뭐 포스팅 가갖고 그냥 하트 누르고 댓글에 그냥 아이고 잘 읽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 자꾸 이 단톡에 올라온 모든 글을 읽으라고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쓴 글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써야 될 글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다른 나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몇 시간을 고민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은 후 공감과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나고 서로에게 학습이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동료, 우리 클래스에 있는 다른 원장님들의 포스팅을 방문해서 다 읽고 남기잖아요. 그럼 그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한 3, 4분, 5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블로그가 네이버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블로그로 평가를 받게 돼요. 왜 그렇겠어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내가 쓴 글을 5분 정도 시간을 정성 들여서 읽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끌고 읽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룰 두 번째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이건 뭐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톡방 참여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블로그 마케팅 주제에 한정해서 활동합니다. 뭐 궁금한 거 다른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다른 데서 물어보실 수 있는 곳이 충분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는 블로그 마케팅에 딱 한정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대답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 단톡방은 제가 그 카톡에 유료 그 기능이 있어요. 그 톡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다른 단톡방은 한 뭐 몇 주 지나면은 올린 뭐 사진, 영상 뭐 다 사라지고 파일 이런 거 다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자료들을 모두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좀 잘 큐레이션을 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블로그 마케팅 주제에 한정해서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모어 띵이 남았네요. 이 원모어 띵이 남으면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뭘지 궁금하시죠? 이거 뭐냐? 이게 그라운드 룰을 만들면요, 다 좋은데 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제가 못 정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이 위에 있는 이런 그 룰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같이 다 지키기로 한 룰이 있는데 만약에 못 지키는 그 동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 지금 한번 적어줘 보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채팅창에다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번 네, 올려줘 보세요. 룰을 지키지 못했다. 누군가 어떻게 할까요? 삼진 아웃? 이야, 좋아요. 삼진 아웃. 이유에 따라 강퇴 여부. 좋아요. 삼진 아웃, 강퇴. 삼진 아웃. 그래도 여러분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아니고 삼진 아웃. 야, 좋다. 관대하다. 예, 나는 관대하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삼진 아웃 한 방에 내보내자는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삼진 아웃 좋아요. 제가 전화해서 독촉하기. 별로 안 좋은데. 전 남 독촉 잘 못해요. 그래서 돈 빌려준 것도 잘 못 받는다고요. 예. 자, 저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남 독촉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독촉은요, 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해주시고 삼진아웃, 자, 삼진아웃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고 있어갖고 되게 일찍 끝날 것 같아갖고 불안하십니까? 네,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조금 내려가면 있는 저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게 왜 빨간색이겠어요? 거기 가면 엄청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내에 끝나는 건 어차피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멈추는 곳이 오늘 진도라고. 자, 그라운드 룰까지 일단 했고 다음 포스팅 주제. 이 포스팅 주제는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어느 블로그에나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포스팅이에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본 기둥, 집에 기둥이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그 집은 언제 자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기둥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블로그에서 이게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렇다고 집에 기둥만 있으면 그 집에 살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좀 하고 멋있는 것도 좀 갖다 놓고 화병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기둥이 튼튼하다는 전제 후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이 8개, 자, 다 스캔하셨죠 이미? 네, 이러한 것들 쓸 거고 요거가 잘 갖춰져 있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뭐라고 그랬어요? 퀄리티 높은 핵심 포스팅이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데코레이션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원장님들 봐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잘하실 분들이니까 저는 요 핵심 포스팅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도움까지만, 제 역할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원모홀딩이 있네요. 꼭 원모홀딩이 하나씩 있어. 불안하죠. 이게 뭐가 나올지 또. 짠! 자, 이미 포스팅을 한 분들이 있어요. 잘 보면 여기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전에 블로그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 위에 있는 주제로 나는 포스팅을 이미 했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냥 노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 포스팅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미 포스팅을 했다면 이 중에 안 한 포스팅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분들은 먼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 했다면 그거를 이번에 한번 여기에 올려줘 보셔도 돼요. 그리고 좀 올리실 때 기왕이면 오늘 이렇게 들으신 내용도 있으니까 최대한 잘 고쳐보고 수정해 갖고 올려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포스팅을 한 분들은요, 여기에 있는 것들 외에 그래도 과정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테스티모니얼 포스팅 쪽까지 좀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주간 하는데 한 4주 했더니 이거를 내가 이미 한 포스팅이 있어갖고 이걸 다 끝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럼 하산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이 그동안 쌓아오고 확보해 온 테스티모니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테스티모니얼. 이 테스티모니얼은 잘 아시잖아요. 영어 원장님들한테 제가 참 영어 얘기를 하고 있네. 테스티모니얼, 그죠? 이 테스티모니얼이라는 게 고객들이 원장님들에 대해서 말한 일종의 뭐 간증 같은 거예요, 그죠? 야, 저 원장님 짱이야. 이 원장님 때문에 우리 애가 완전 뭐 우등생 됐고 정말 잘 봐주시고 이런 것 막 카톡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내 학원을 자랑하는 포스팅을 이번 8주 기간 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둥 외의 것이에요. 이 기둥이 먼저 갖추어진 분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좀 몇 분 계실까 봐.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확장하셔도 좋고,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기둥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포스팅 주제까지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제가 달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앞에 거는 그냥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트로예요, 인트로. 예,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한번 열겠습니다. 짠. 저희 체크리스트 안에도 이렇게 또 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이 체크리스트를 왜 하는가의 첫 번째 동그라미가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체크리스트하고 왜 수행평가 채점 기준 얘기를 하는지.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이게 이런 거 맥락에서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라고 써놓은 거 보고 바로 막 뭐가 감이 와야 돼요. 제가 왜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채팅창에다 한번 써봐 주실 분 계세요? 네, 채팅창에 누가 정답 맞추는지 한번 봅시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라고 여기다가 체크리스트를 쓰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걸 기대했군요. 결과보다는 과정. 좋습니다. 역시 수행평가 그 애들 거 봐주시는 원장님이라 벌써 이 사용하시는 워딩이 달라요. 결과보다는 과정 아주 좋습니다. 자, 한 두 분만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을 때 감점. 좋아요. 자, 한 분만 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왜 갑자기 블로그 하면서 수행평가 갑자기 점검 꼼꼼하게 점검 좋아요. 네. 자, 사실 그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죠. 제가 여기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라고 해드린 거는요. 그 원장님들 아이들 그렇잖아요. 수행평가 봐주실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채점할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 내가 막 그 불후의 명작으로 수행평가를 수행했어도 선생님이 하는 채점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 점수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이유는요. 원장님들이 그 포스팅을 이제 매주 쓰실 건데 그러면 제가 뭐 해요? 뭔가 피드백을 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지 알면 그 포스팅을 처음부터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앞으로 매주 원장님들이 목요일마다 포스팅을 올리시면 이런 관점에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라고 저의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네. 원장님들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내 눈으로 이런 실수를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피드백을 합니다라는 걸 미리 오픈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두 번째 보시면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 베테랑 파일럿들도 항공기 사고를 일으킵니다. 초보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너무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주고 체크를 시켜야만 사고가 안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어느 정도 베테랑이신 분도 있고 초보도 계신데 제가 여기에 남겨드린 저 빨간색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내가 블로그를 쓸 때 매번 블로그를 발행할 때마다 한 번씩 쫙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쭉쭉 그냥 눈으로 오늘 설명을 다 들을 테니까 한번 쭉 보면은 저게 저거였지라는 게 이제 다 기억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나도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 실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도 틀리는 것들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도 블로그 포스팅을 10명이 하면요. 그중에 9명은 거의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이 과정에서 단톡을 통해서도 그 점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단지 보여드리는 거에 지나지 않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나를 믿지 말고 블로그 발행할 때는 이 빨간색 체크리스트를 한번 쫙 복습을 꼭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체크리스트 왜 하는지는 다 보셨고요. 자, 이제 기본부터. 자, 기본부터는 뭐냐?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운영하기 전에 기본부터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기본부터라는 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카카오맵, 구글맵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제가 그 우영 모임에 가끔 이제 들어가 보는데 김창식 본부장님이 아주 입이 닳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스마트 플레이스하고 카카오하고 구글에서 우리 거점 검색하면 나오냐고. 안 나오면 이 본부장님들 책임이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안 나오면 원장님 책임이지. 이 사업 이거 본부장님 거예요? 원장님 거예요? 원장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인데 내 사업체가 저 지도에 검색이 안 되면 이거 너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카카오맵, 구글맵이 아직도 내가 거기서 검색했는데 내게 안 나온다. 그럼 이거부터 시작하시고 블로그 하세요. 저게 안 돼 있으면 사실은요, 블로그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거가 돼 있는 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검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등록하시고 1주차 과제에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블로그 쓰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랑 카카오맵이랑 구글맵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실까 봐 제가 여기 이걸 이따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링크 달아놨으니까 요거 누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거부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블로그에는요, 포스팅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블로그 프로필들을 좀 보니까 잘 돼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빨리 괜찮은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복잡하지 않죠. 잘한 사람 거 보고 베끼면 돼요. 단 내 거에 맞게 베껴야죠. 예. 베낀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거에 라임을 맞게 해주시면 돼요. 라임이 뭔지 아시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이니까. 예. 잘하는 사람 거 보고 그거에 라임을 맞춰갖고 비슷하게 결을 맞춰 가시면 되는데, 그럼 블로그 프로필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윤 선생 사업하시는 분인데, 참고로 여기서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 제가 가끔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 걸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분이 발행해 놓고 오픈해 놓은 거니까 저도 프리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걸 보고 야, 저게 모범이구나, 저게 모범 답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블로그를 만들 걸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냥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만들 때 100점짜리 만들려는 거는 마치 운전면허 시험에 100점 맞으려는 거랑 비슷해요. 운전면허 시험 몇 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네, 7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그거 100점 맞으려면은 물론 뭐 나쁠 건 없는데 70점 맞는 것보다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더 잘하나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70점만 넘으면 돼요. 블로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블로그 샘플 중에는 70점짜리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모범처럼 따라 배우겠다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뭐라고요? 참고만. 자, 참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보이세요? 글자 잘 보이시죠? 예. 자, 요거는요. 뭐냐 하면은 그 열정 진의와 영어 실력이 쌓이는 윤 선생 IGSE 홍남 영어. 홍성에 있는 그 윤 선생 원장님이 만드신 블로그예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크게 보이게 약간 확대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근데 컴퓨터로 봤을 때의 그 모습이잖아요. 어때요? 요 원장님 사진하고 그 밑에 열정 진의 아이디 영어 교육만 20년 영어 실력이 쌓이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며 성장해가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 등록번호 314번, 카카오톡 아이디
상담 가능 시간 땡땡땡 상담 예약 필수. 조리 있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요 프로필을 보고 여기에서 좋은 점 혹은 나 같으면 요걸 요렇게 해보겠다. 뭔가 개선할 점 이런 거를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세요. 자,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세요. 지금 요 프로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뭐 좋은 점을 써주셔도 좋고요. 요건 좀 아쉬워. 그걸 써주셔도 좋아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 저는요, 뭘 할 거냐 하면요. 이분의 그 블로그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쪽은 PC 화면이 보이고 이쪽은 모바일 화면이 보이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원장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거 좀 신기하죠. 어떻게 이쪽에서는 PC로 블로그를 보고 이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보지? 이 스마트폰을 여기다 갖다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인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꼭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채팅에 뭐 올라왔나 볼게요. 학원 등록 번호는 필요 없을 듯. 학원 배경, 학원 배경을 넣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학원 배경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이문익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엄마들이 많이 보는 것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원장님이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사실 저도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프로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잘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원장님마다 이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원장님은 아직까지는 나는 내 얼굴을 그냥 커다랗게 이렇게 여기다가 간판에 거는 거는 차마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걸 피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꽃 혹은 멀리서 아이들과 이렇게 어깨동무한 사진 이런 거로 살짝 우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볼까요? 학원 등록번호 필요 없어 보이고요. 사진 임팩트가 없어. 사진 임팩트 얘기는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꽃을 보고 있는 사진이 원장님 얼굴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하죠? 네. 열정준이 아이디가 전문적 날카롭습니다. 네. 그 아이디도 지금 이 과정은요. 저 혼자 막 강의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보고 서로 자기가 필요한 피스들을 갖다가 픽업해 가는 과정이에요. 좋아요. 학원 모습, 전문가적 이미지 좋아요. 윤 선생 로고도 있네요. 좋아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고할 만한 게 아주 많았고요. 저는 학원 등록번호를 적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부모들에게는요, 이게 조금 신뢰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 요즘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왜 이게 약간 법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블로그에까지 요구되진 않지만 이런 게 딱 이렇게 좀 학원 등록번호 뭐 이렇게 쫙쫙 있으면은 뭔가 좀 정식으로 인가된 그런 그 업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효과는 있겠죠. 좋아요. 잘 보셨어요. 자, 여기 모바일 화면에서 잘 보이죠? 네,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화면 본 김에 조금 더 보시면은 저하고는 서로 이웃돼 있는 원장님이네요. 여기 블로그 주인과 바로 대화해 보세요. 톡톡하기. 네이버 톡톡도 설치해서 달아놨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내 블로그에 아직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것도 참고가 되죠. 네. 또 여기 전화하기.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 PC에서는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노트북으로 블로그 보다가 전화할 수 있나요? 네, 노트북으로는 전화를 못하죠. 하지만 모바일, 엄마들은 대부분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여기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 원장님은 사무실 전화번호, 학원 전화번호를 넣으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기 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도 잘 해놓으신 것 같네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이것도 좀 한번 볼게요. 의견도 좀 구해보고요.
이 공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공지. 이 공지 어때요? 자, 이 공지. 이 공지글로 이렇게 5개가 올라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것도 채팅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느낌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공지. 아, 저렇게 공지가 돼 있으니까 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저걸 보니까. 오른쪽에는 지금 모바일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공지가 여기 올라가 있어요. 노티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죠. 내용은 영어 과외보다 더 꼼꼼히 밀착 관리하는 홍성영어학원. 똑같죠.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5개가 공지. 예, 공지. 자, 채팅에 뭐라고 올라왔나 볼까요? 산발적 정리 필요, 공지가 많아요. 산만함.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높군요. 핵심 내용만 공지 사용, 그냥 공지구나 하는 느낌. 네, 좋아요. 아, 저는요, 요거 보고요, 네,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핵심으로 아까 퀄리티 높은 핵심 포스팅으로 본진 구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본진 구축의 핵심이 되는 포스팅 몇 개는 공지 처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개수는 그건 여러분의 취향이에요. 5개를 하셔도 좋고 3개를 하셔도 좋고 하나만 하겠다. 그럼 하나만 하셔도 좋은데요. 공지를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공지에 전혀 없는 것보다는 공지에 뭐가 하나 있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내려보면은 카테고리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한 3-4개 정도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따로 하나 여행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퍼스널한 것도 하나 정도 있으면은 일반 그 이웃들과 소통하는데 좋습니다. 자,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시 요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블로그 프로필 한번 쭉 다 보셨잖아요. 자, 제가 아까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 사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프로필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공지글 처리나 카테고리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윤 선생 그 사업하시는 우리 우영 원장님이세요. 네, 어때요? 아까 그 프로필하고 요 프로필하고 네,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아직은 내 프로필을 저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잘못 눌렀네요. 네. 자, 프로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판단입니다. 내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걸어주셔도 좋고요. 또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밝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혹은 아이를 지도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로 꾸며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시작은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부터 기본까지는 이제 그러면 다룬 것 같고요.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큰 제목이 체크리스트잖아요. 제가 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뭘 체크하겠는가? 키워드에서는 이런 걸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내가 먹을 키워드 리스트를 확보하십시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먹을 키워드에 대해서 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 저만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고요. 블로거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 키워드 내가 먹었어. 되게 센 키워드인데 내가 먹었어. 막 자랑도 하고 그래요. 자, 원장님들 체급에 안 맞는 상대에게는 덤비지 마십시오. 네. 내가 살고 있는 동 정도 수준은 괜찮지만요. 너무 이걸 확대해 가지고 센 키워드를 건드리려고 하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내가 살고 있는 동 혹은 나의 핵심 상권인 학교 그 정도의 키워드 하면 좋습니다. 어디에 원장님의 간판을 달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면 됩니까? 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원장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갖고요. 원장님, 이 초등학교 앞에다가요, 정문 앞에다가 원장님 플랜카드 제가 한 달 동안 달아드릴게요. 그럼 얼마 내시겠어요? 자, 초등학교 정문 앞, 지금부터 채팅창에 써볼게요. 자, 얼마까지 내겠습니까? 한 달 동안 내 플랜카드 붙여준다. 우리 한밭자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다가 한 달 동안 한밭자이 윤 선생 이거
플래카드 붙여준다. 얼마 내시겠습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얼마 내시겠습니까? 혹은 주민센터에는. 아, 이렇게 많이 냅니까? 와, 이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30만 원씩 막, 와, 30, 20, 예. 10만 원, 100만 원이죠. 깜짝 놀랐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쓰신 거 보니까 이 간판 다는 게 돈을 꽤 쓰실 용의가 있는 꽤 ROI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그 간판만큼이나 가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포스팅을 하나 하는 거고요. 아파트 단지에도 하는 거고요. 주민센터는 무슨 동이니까 그 포스팅 하나씩 다 하는 겁니다. 그 포스팅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그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역 키워드입니다. 지역 키워드. 한밭자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키워드를 다실지 모르겠네요. 동 이름이 뭘까요? 한밭자이 황희성 원장님, 잠깐 음소거 해제하시고 거기 동 이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무슨 동이에요? 소리가 안 들린다. 네, 음소거 해제가 잘 안 됐으니까요. 그냥 채팅에다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채팅에 그러면 남겨주신 원장님 걸 먼저 볼게요. 송도동, 삼성동이군요. 근데 보세요. 삼성동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기 지역 키워드에다가 요거 써놓은 거 요거예요. 딱 걸려요, 여기에. 타 지역 동일 지명 주의. 삼성동이 전국에 몇 개는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삼성동 같은 경우에 송도동도 인천 말고 딴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인천 아닌 것 같은데? 명선 신정 엑스포는 인천에서 엑스포한 게 없으니까 송도동이 인천이 아닌 것 같으네요. 그죠? 여긴 어디예요? 자, 이렇게 삼성이나 송도처럼 타 지역에도 있을 경우에는 좀 길게 써주셔야죠. 뭐 어떻게 해요? 강남 삼성동, 뭐 대전 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타 지역 동일 지명에는 그렇게 인천 송도동 맞네요. 네, 좋습니다. 지역 키워드를 쓸 때는 그 동 먹어줘야 됩니다. 그 동으로다가 마치 동사무소 앞에다가 현수막 거는 것처럼 할 수 있게 지역 키워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앞에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키워드 써야죠. 땡땡초 영어학원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키워드를 내 블로그가 먹어줘야 됩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명선초 영어학원이라고 썼을 때 내 블로그가 몇 번째에 나와야 될까요? 1등에 나오면 물론 좋죠. 근데 1등에 안 나와도 돼요. 5등 안에는 나와야 돼요. 5등. 왜 5등 안에 나와야 되냐면요. 다 해보시면 알아요. 검색했을 때, 1등 축하드립니다. 그거 30만 원짜리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명선 신정 엑스포 황정순 원장님 지금 30만 원짜리 광고 돈 안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소개는 없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데 소개가 없는 게, 소개는 아직 없다고요? 현수막 걸어도요, 소개는 없어요. 현수막 걸면 그 다음 날부터 막 전화 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옵니다. 그리고 저게 여러 군데에 걸려 있으면 확률은 점점 좋아지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검색했을 때 5위 안에 들어있으면 엄마들이 다음으로 넘기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5위 안에 내가 내 키워드를 갖다가 딱 올려놓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도움이 되는 걸로요. 처음에 기둥을 만든 다음에 이후에도 포스팅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학교 알림이를 이용해서 그 학교에 관련된 정보, 명선초 여름방학 일정, 명선초 개학 일정, 뭐 명선초 뭐 수학여행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싹싹 올려주면은요 점점 그 키워드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엄마들이 검색하는 학교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학을 언제 하나, 방학, 시험, 학부모 상담 언제 하나 이런 거 어디 가면 나와요? 학교 알림이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엄마들이 학교 알림이를 잘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죠.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원장님이 그거를 올려놓지 않고
원장님의 공부방이나 교습소 옆에 있는 다른 원장님이 그걸 올려놨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내 현수막을 걸지 못하고 다른 영어학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이해하셨죠? 내 현수막 자리 뺏기지 마세요. 3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키워드는 그렇고요. 업종 과목 키워드라고 했어요. 야, 업종 과목 키워드가 이렇게 많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교습소 공부방에서 쭉 있죠. 근데 나는 교습소니까 공부방은 안 해요. 학원은 안 해요. 과외, 1대1 과외. 저거는 내 업종이 아니에요. 라고 저거를 안 해야 될까요? 그건 원장님 생각이죠. 원장님은 내가 교습소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습소를 검색하는 엄마들만 상대해 줄 거야. 과외를 찾는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엄마한테도 어머니, 제가 1대1로 과외하는 것만큼이나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설득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로 검색하는 사람도 내 거 찾아오게 해야죠. 저것도 다 내가 앞으로 먹어야 될 키워드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나는 교습소인데 1대1 과외라고 하면은 약간 뻥치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워지시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명선초 1대1 과외보다 더 꼼꼼히 관리하는 교습소.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업종 과목 키워드에 대해 제가 넣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내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거는 기둥을 완비한 다음에 할 일입니다. 기둥도 없는데 엉뚱한 게 막 인테리어 하는 거 소용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업종 과목 키워드 제가 보여드렸고요. 키워드 조립 연습. 예. 자, 키워드를 뭘 조립까지 하나? 네, 조립합니다. 아, 이걸 또 열었네. 예. 키워드는요, 이렇게 조립하면 좋아요. 지역과 업종. 네. 성대동 영어학원, 성대동 영어공부방, 영어학원, 영어교습소 이런 키워드도 다 먹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는요. 다 내 거예요. 적어놨다가요. 똑같은 키워드로 포스팅을 여러 개 해갖고 내가 내 거를 밀어내지 마시고 저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다 내 거로 먹으면 된단 말이죠. 지역과 업종을 조립하는 방법 보셨죠? 네, 설명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학년, 과목 키워드 조립. 이렇게 명선초, 오늘 명선초 얘기 엄청 한다. 명선초 1학년 영어 공부는 어디에서? 뭐 땡땡 중 중간고사 영어 만점은 뭐 어쩌고 저쩌고. 땡땡초 3학년 아직도 영어를 못 읽는다고요? 그럼 저한테 땡땡초 예비초 파닉스는 어디에서? 자, 학교, 학년, 과목을 조립하면 좋은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자연스러워져요. 제목을 그냥 밋밋하게 쓰지 마시고요. 저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꼭 찍어서 길 가는 사람한테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거기 보라색 옷 입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본단 말이죠. 꼭 집어서 키워드를 적어주는 것까지 했어요. 조립 연습까지. 자, 1포스팅 1키워드. 포스팅 하나에 키워드 여러 개 넣지 마세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 포스팅에는 하나의 키워드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글쓰기가 편합니다. 네, 그래야 중구난방, 중원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목에도 어디 있어야 될까요? 키워드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채팅에다 한번 써줘 보세요.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 중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임팩트 있게 스타는 최후에 등장하니까 제목 끝에 딱 넣으면 좋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를 앞쪽에다 딱 박아놓으면 문장이 어색해서 나는 이게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창의력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땡땡초 영어학원 한 다음에 내가 할 말을 그 뒤에 써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말할 때 그렇게 얼마든지 하거든요.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조립 연습에서 그거 설명한 거 아니에요. 땡땡초 키워드를 제일 앞에 박았는데도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 할 말을 다 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문두에 무조건 적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짧은 글 읽기를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사진 이름 함부로 붙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 이름은요.
허투루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키워드, 키워드라고 답을 말해버렸는데, 예, 채팅창에 쓰라고 말하려다가 사진 이름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파악을 못해,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야 네이버야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사진에도 그래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 라고 계속 가르쳐 줘야만 저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알아먹어요. 사진에다가 그 키워드를 정확히 써주지 않으면 그 사진을 넣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사진 이름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주차 과제를 내시다 보면 반드시 키워드가 아닌 사진 이름을 붙이는 분이 나온다는데 제가 500원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예. 제가 이야기했죠. 베테랑 파일럿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틀리는 게 이런 거예요.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나올 테니까 기대하세요. 자,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해요? 본문에 자연스럽게 3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3번 쓰는 게 어렵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제목 설명드릴 때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 스티커는 왜 덧방이 많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요즘에는 사실 이런 보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하니까 꼭 제가 옛날 사람 같죠. 요즘엔 아파트에 다 이렇게 번호키 띠디디딕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열쇠 돌려갖고 열었잖아요. 그럼 그 돌려서 문 여는 그 열쇠 옆에 보면은 열쇠 해가지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만 붙어 있지 않고 막 두툼하게 붙어 있어요. 한 막 3개, 5개 이렇게 그 위에다 붙이고 또 붙인 거예요. 그거 누가 붙였을까요? 어떤 열쇠 아저씨가 와갖고 붙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내 거 위에다 내가 하나 더 붙여야지 하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했을까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른 경쟁 열쇠 아저씨가 붙였겠죠. 이 사람한테 손님 가면 안 되니까 나한테 내가 해야지 하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쇠 아저씨는 그렇게 스마트한 반면 블로거들은 자칫하면 내 그 스티커 위에다가 내가 스티커를 계속 붙여 일주일에 하나씩 열심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같은 키워드로 글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쓴 글이 내가 앞에 쓴 글을 저 뒤로 밀어내. 안 보이게. 네,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2개까지는 괜찮아요. 좋은 키워드, 내가 먹어야 될 핵심 키워드. 땡땡동 영어학원, 땡땡초 영어학원은 2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살짝 보여.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몇 개 하나 보이고 내가 지난번에 쓴 게 아래쪽으로 살짝 꼬리로 달려.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검색해보고 야, 이 원장님 땡땡초 영어학원에는 전문가구만. 근데 그걸 막 3개, 5개 쓰면은 열쇠 스티커에 내 스티커에 내가 덧방을 막 붙이는 거예요. 예. 열쇠 아저씨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열쇠 아저씨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제목. 자, 이제 제목을 여러분이 쓰실 건데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김춘수의 꽃. 이 시 정말 좋아요. 원장님들도 좋아하세요? 네. 뭐라고 다 있어요? 거기 김춘수의 꽃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꽃이 아니에요. 그냥 자풀이죠. 네. 제목에서 꼭 집어 이름을 부르세요. 네. 꼭 집어 이름을 부르세요. 딱 집어서 거기 보라색 원피스 입은 분 이렇게 꼭 집어 부르는 것 같이 불러주세요. 딱 정확하게 이거 나 부르는 말이네 라고 느껴지게 꼭 그렇게 지목해 주세요. 과목명, 지역명 사용하시고요. 학교명, 학년, 언어 영역, 뭐 영어 스피킹, 파닉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요. 키워드가 거의 1년치 포스팅할 게 파생돼 나올 수 있어요. 저걸 다 조립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는지. 그 키워드를 다 원장님 거로 먹는 순간 원장님들은 그 지역, 자기 지역을 그냥 내 플래카드로 완전히 도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렇게 제목을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목의 두 번째 거, 본문과 연계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제목을 처음에 썼어요. 키워드를 제일 앞에 놓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제목을 썼어요. 그 다음에 본문을 막 썼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의도였는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 됩니다. 전혀 다른 걸 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목을 본문과 맞게 리바이즈 꼭 하세요.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물론 본문을 좀 리바이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본문은 고칠 게 많거든. 그러면 제목을 좀 리바이즈 해서라도 제목과 본문이 맞아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네이버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본문을 제목과 맞게 했네. 이 이야기 하려는 게 맞구나. 앞에다 올려줘야지.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본문에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얘는 뒤로 보내야지. 네이버의 AI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거? 네이버의 입장이 돼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의 감정이입이라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AI한테 감정이입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네요. 하여튼 네이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제목 쓰고 본문 쓰고 제목을 다시 한번 반드시 더 보세요. take a second look. 반드시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제목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키워드를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막 그 키워드를 억지로 넣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 돼요. 약간의 문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키워드 조립하는 방법. 그 키워드를 넣고도 뒤에 말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을 갖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시의성. 요즘에 초등학교 겨울방학 언제 시작한다 이런 포스팅 하는 사람 없죠? 웃기잖아요. 요즘 분위기에 맞는 거로 포스팅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 동그라미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이거 채팅에다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목 해놓고서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채팅에다가 제가 왜 이거 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해 불가. 저렇게 이해 불가되는 제목을 쓰지 말라. 좋은 상상력입니다. 네, 맞아요. 정답 나왔어요. 사용 금지. 이런 거 사용 금지. 제목에 이런 거 사용 금지예요.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요 네이버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네이버는 우리는 저런 거 쓰면 척 보면 압니다지만 네이버는 척 보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거 글 맞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필요해 보이더라도 제목에는 쓰지 마세요. 제목에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문장 부호 정도까지만. 문장 부호도요 느낌표 말고 물음표 정도까지만. 물음표 안 써도 그리고요. 질문으로다가 제목에다 달하면요. 보면 다 알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문장 부호까지 제목에다 챙기지 마세요. 그거를 넣어서 얻는 이익보다 저거를 넣어서 네이버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실이 훨씬 더 큽니다. 배경 이미지 주의, 가시성. 이건 뭐냐면요. 제목에다가 배경 이미지 넣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잘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요,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게 있었는데 배경 이미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가 어때요? 뭐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이분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참고라고만 했으니까. 자, 이렇게 배경 이미지 같은 거를 넣었을 때 내게 잘 보이는가 한번 판단하세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가 내 제목을 돋보이게 만드는가 판단하세요. 이게 있는 게 더 나은가 없는 게 나은가를 판단하시고 없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빼세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목 거기에다가 그 배경 이미지를 넣어갖고 제목이 잘 안 보이게 만드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서 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과제 올려주실 때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과감하게 제가 지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넣어도 좋다. 그러나 플러스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자. 자, 그리고 의도하는 키워드를 빡 어디에? 제일 앞에. 제목의 제일 앞에 의도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까지 했는데 11시 5분이죠. 자,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제목을 썼으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 본문이 나올 차례인데요. 4차원 친구는 되지 말자. 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 얘기하다가 막 아직도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엉뚱한 데 가 있어. 그죠? 혹은 우리는 다 이미 그걸 마치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전에 우리가 하던 얘기를 계속 혼자 생각하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막 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재밌긴 한데 그런 친구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참 힘들어요. 그죠? 네, 우리는 엄마들하고 비즈니스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4차원 친구가 되면 안 돼요. 네, 대화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목에 분명히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제목에 하겠다고 한 얘기가 본문에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키워드가 제목에 어디에 있었죠? 제목의 제일 앞 단어가 키워드였잖아요. 그럼 본문의 제일 앞 문장은 뭘까요? 제목에서 한 이야기예요. 제목에서 한 이야기. 첫 문장에서 제목에서 한 이야기를 딱 주어야 내가 찾으려고 해서 지금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아웃. 그렇게 되면 우리 블로그 체류 시간 5초. 5초만 체류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실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목까지 보고 일단 선택은 했는데 첫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교습소 공부방에 딱 들어오려다가 그냥 확 돌아 나간 거예요. 이야, 진짜 미치는 거죠. 네. 내가 어디가 문제인가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고 고치지 않겠어요? 이게 그겁니다. 첫 단락과 첫 문장에서 뭔가 미스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끝까지 읽을 이유를 첫 문장에서 줘야 됩니다. 제목에서 제기한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직접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과제에 올리시면 분명히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에 반하나 봐요. 우리는 편안하게 일단 좀 한담을 한 다음에 용건을 말해야 되는 민족인가 봐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친구들하고 차 마실 때 그렇게 하세요. 본문에서 여기 와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블로그 본문에는요,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현장이. 그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애들 국어 시간에 엄청 달달 외우는 건데, 소설 구성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인사배. 인사배가 뭔지 아세요? 네,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학교 다닐 때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 네, 영어니까 우리 영어 사업자니까 캐릭터, 스토리, 세팅.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내 블로그에도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등장인물이 전혀 없는 포스팅은 이상해요. 네. 그리고 스토리도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도. 그리고 배경도 있어야 돼요. 다 보여야 돼요, 내 눈에. 글로 보여줘도 좋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면 더 좋고. 우리 학원에 A, B, C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학생 부모가 그 학생 이름을 A, B, C로 지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로버트도 아니고 이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다면 가명으로라도 넣어주세요. 네. 진수, 민수, 뭐 경희 이런 식으로 애칭을 써주셔도 좋아요. 에이미, 뭐 캐더린 이렇게. 네. 현장이 보이는 본문으로 쓰려면은요, 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 내 블로그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건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해 나가시면서 조금 신경 쓰시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에 넣은 키워드를 자연스럽고 적당한 간격을 띄어서 배치하기. 이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제목에다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오버스럽게 키워드를 숙제로 또 3번, 5번 반복하라고 얘기는 들어가지고 막 그걸 반복하려고 막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9시 뉴스 볼 때 그 뉴스 앵커가 어떻게 뉴스를 전달하는지 잘 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막 디테일로 보도 들어가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에 막 음악 빵빵빵빵 나오면서 오늘 중요하게 다룰 뉴스는 이겁니다라고 소개부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이것에 대해 말씀드린 KBS 기자 이보영입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구조예요. 블로그를 쓸 때요. 저 빨간색 이것이 뭘까요? 빨간색 이것이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채팅창에 맞춰보세요. 빨간색 이것. 이나경 원장님 정답. 네, 네, 정답 쭉.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갖다가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키워드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키워드를 먼저 앞에다 써놓고 키워드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명선처 영어학원 어쩌고 저쩌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이상 오늘은 이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린 자기 블로그 닉네임이 다 있죠. 누구였습니다. 내 블로그 닉네임도 자꾸 반복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 본문 어딘가에서 저 키워드에 대해서 2번만 더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5번. 5번 반복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팁을 제가 지금 드렸어요.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은 퇴고입니다. 퇴고. 연애 편지를 쓰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즈니스에 꽤 중요한 포스팅임에도 불구하고 이 퇴고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가 같냐? 예. 글수 소리내서 반드시 2번 이상만 읽어보면은 피할 수 있는 이 오탈자와 비문들이 수두룩박박하게 보이게 돼요, 포스팅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이 정성껏 만들어 갖고 플레이팅까지 멋있게 요리를 다 해놓고서는 딱 갖다 주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있어.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은요, 요리가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오탈자와 비문이 은근 사람한테 잘 보여요. 그리고 희한하게 나한테는 안 보여. 요리하고 똑같아요. 요리한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먹을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뭔가 이 우리말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혹은 어휘력이 부족한 분인가? 이거 완전히 나의 신뢰도를 확 깎아먹는. 네, 이거를 피하는 방법.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글쓴 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눈이 아니라 소리 내어 2번 이상. 그러면 90% 이상 다 걸립니다. 네. 내가 소리 내어 읽는데 자연스럽게 읽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어 읽는데 오탈자가 발견돼. 고쳐야 되고요. 진짜 고마운 사람, 블로그 하면서 진짜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웃인데, 블로그 이웃인데 내 편이죠, 내 편. 남편 아니고 내 편. 블로그 이웃인데 내 블로그 읽다가 오탈자 발견하고 비밀 댓글로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커피 한 잔 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그런 이웃은 찐 이웃이에요. 찐 이웃. 일단 꼼꼼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내서 오탈자를 흉 안 되게 비밀 댓글로 알려주는. 이건 마치 내가 요리한 레스토랑에서 잘 플레이팅한 거를 서빙하는 그 서버가 손님한테 가지고 가다가 머리카락 발견하고 살짝 빼주는, 이거랑 똑같아. 진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단체 사진 찍은 이 클래스의 이 클래스메이트들은 진짜 내 편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가서 그렇게 서로서로 댓글 공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오탈자와 비문을 발견하면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이렇게 또 알려줬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사실 사람이 글에다가 뭔가 이렇게 실수한 거 이렇게 지적받는 게 때로는 조금 이렇게 소심한 분들은 이렇게 마상 입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네,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이니까 프로답게 그런 조언을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스마트 에디터 사용법 넘어갑니다. 이게 되게 여기에 내용이 많아요. 요거 하나만도 꽤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나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다 맞춰드릴 테니까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 쉬는 시간은 없다는 거. 자, 예술혼을 발휘하지 말자. 이거 블로그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 예술활동, 창작활동, 막 멋진 이 미적 감각 추구하는 활동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식에 쓰지 마세요. 서체에다가 남들 안 쓰는 특이한 서체, 네이버에서 그런 거 막 주는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비즈니스 블로그는요, 그냥 비즈니스답게 담백하게 가시는 겁니다. 기본 서체 사용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막 손글씨체 이런 거 하시면요, 잘 안 보여요. 의외로 3, 40대 엄마들 중에도 놓아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볼 때 막 이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멀리 뛰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들도 그래요. 근데 막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서체로 쓰면은 짜증난다고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그리고 폰트는요, 최소 15, 16도 괜찮아요. 네, 15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모바일 가시성을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블로그 보는 사람의 80%는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 웨일 보여드렸잖아요. 네이버 웨일은 아까 이거 파크리오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거, 잠깐만요. 요거 지금 보이시죠? 제가 공유한 화면. 예. 이렇게 공유된 화면에 요거 오른쪽 게 네이버 웨일인데요. 네이버 웨일을 일단 설치하시고요. 여기서 블로그 활동하시면 좋고요. PC에서 볼 때 내가 쓴 글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단 말이죠.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예.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PC에서 보이는 거와 모바일에서 보이는 게 많이 다른데, 특히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유의해 주세요. 이 중요합니다. 예. 요거 꼭 유의해 주세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가시성은 네이버 웨일에서 편리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렬 유의. 텍스트 정렬을 중간 정렬에 해놓으신 분은요, 어색하게 잘리지 않는지, 다음 줄로 글자 가운데가 잘려가지고, 단어 가운데가 잘려가지고 넘어가진 않았는지, 저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꼭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제목 활용하는 방법과 제목 넘버링,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봤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요게 요런 게 소제목이죠. 요런 거. 소제목을 요런 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요런 거. 혹은 요런 거. 네. 요런 걸 활용해 주면은 이렇게 읽다가 한번 이렇게 숨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엄마들이.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 아예 대놓고 글자를 갖다가 넣어주는 분도 있어요. 글자를 넣어주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이건 아니었네. 글자를 넣어주는 경우는 제가 지금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숫자를, 지금 내가 할 얘기가 예를 들어 한 세 꼭지가 있으면은 1, 우리 학원은 이래서 좋은 학원입니다. 2, 우리 학원의 우등생은 이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단락을 엄마들이 읽기 좋게. 이게 다 낮아진 현대인의 문해력 때문에 생기는 일이긴 한데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게 전체 글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네. 소제목을 활용하고 제목 넘버링을 하는 거는 그런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링크. 백 링크라는 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백 링크라는 거는 내가 한 포스팅에 내가 한 다른 포스팅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분 거 제일 밑을 한번 내려보면, 네, 요런 거. 지금 우리 집 앞 영어교실 잠실 파크리오 전 원장님이 자기 거를 쫙 글을 써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함께 읽으면 좋은 오타 있다.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야무진 케이트쌤 저를 소개합니다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요런 거. 요걸 누르면 그 글로 갈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백링크라고 하잖아요. 자, 그 백링크가 왜 중요하냐. 내 글을 하나만 읽고 그냥 가면 섭하잖아요. 예. 하나만 읽은 사람보다는 두 개나 세 개를 읽은 사람이면 나한테 좀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직접 상담받으러 올 가능성이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 요것도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해주는 거죠. 그거를 아까처럼 저렇게 문장에 링크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문장에 링크하지 않고 그 네이버 링크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딱 붙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장에 링크하는 방법, 혹시 이 방법이 궁금하다, 내가 아직 모른다,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이라면 나중에 단톡에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제가 단톡에서. 이 정도는 아마도 아실 거라고 저는
그냥 가정했습니다. 서두의 강사의 뷰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배우고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도 넣기. 모든 포스팅에는 내 지도 넣어야 됩니다. 이 지도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일단 기본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화번호. 포스팅에 전화번호 넣는 거 저는 비추합니다. 예. 네이버가 전화번호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지에다 이렇게 해갖고 막 넣는 거 그런 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넣어봐야 엄마가 전화 안 해요. 엄마들이 웬간해 갖고는 전화 안 합니다. 전화는 최후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나 할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를 정말 해야 될 사람이면 아까 그 프로필에 전화 넣는 거 보셨잖아요. 모바일 그 화면에서 프로필에 그 전화번호 넣는 거 거기에 그냥 넣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전화번호 링크 이런 거를 갖다 본문에 넣어서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스티커. 평소에도 이렇게 특히 여성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이렇게 막 하이톤으로 막 정말 이렇게 활기차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화할 땐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좋아해요. 즐겁고 유쾌하고 기운이 나니까.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과하게 하면은요, 엄마들이 조금 피곤합니다. 예. 스티커가 여기에서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스티커는 포스팅 전체에 한 1000자 쓸 때 하나 정도, 하나면 좋습니다. 약간 절제해 주시고요. 해시태그도 절제해 주세요. 해시태그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써도 무방합니다. 좋다기보다는. 꼭 써야 한다. 꼭 써야 한다면 내가 그 포스팅에 의도한 키워드 그거 한 개만, 그 정도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는요, 그거를 타고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반대로 내 포스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더 읽었으면 하는 거를 읽지 않고 그걸 눌러갖고 다른 사람 그 블로그로 넘어가게 하는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가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역시 제가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체크리스트잖아요. 지금 내가 한 과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피드백이 올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사진 넣는 방법에서 대표 사진 지정하고 키워드 추가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사진을 3개 넣었는데 그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진, 그게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으면 얼마나 안 좋아요. 내가 의도한 사진이 정확하게 나오게 대표 사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대표 사진 지정해 주는 방법은요. 내가 의도한 그 사진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걔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요. 이것도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카톡 캡처 잘 보이게 하기. 요거 제가 깔끔하게 개인정보 안 보이게 캡처하는 방법을 원장님들한테 꼭 오늘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진짜 이게 매력적인 테스티모니얼인데 엄마들이 보낸 카톡을 갖다가 내 블로그에서 막 소개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막 잘 안 보여 글자가. 놓아놓은 엄마들이 이렇게 봐도 안 보인단 말이죠. 잘 보이게 해줘야 되고요. 또 걔를 막 지웠어. 그냥 지저분하게. 그 엄마의 그 프로필하고 이름을 당연히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지웠는데 그 지운 게 배기 싫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공유 중지 잠깐 하고요. 자, 다른 걸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뭘 공유할 거냐 하면은 요거 다 아시죠? 요거. 이게 뭐가 보입니까? 여기. 제가 이거 우리 단톡방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단톡방. 이 단톡방을 이렇게 여기다 올렸는데요. 우리 단톡방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뭐 우리 아이를 뭐 그냥 너무 잘 돌봐주셔갖고 우등생이 됐고 막 그냥 정말 야 이거 다른 엄마한테 자랑하면 진짜 나의 어떤 이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고 상담이 팍팍 올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네. 자, 그 부분을 캡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캡처하면은 김효성 제임스님하고 막 그냥 이경아 원장님하고 김금미 원장님하고 다 나오잖아요. 별로잖아요. 이게 안 나와야 돼. 그럴 때는 여기 이거 지금 저는 PC에서 보여드리지만 동일한 기능이 우리 거기에도 있어요. 거기 스마트폰에도
스마트폰에서도 요거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캡처하는 요 부분을 눌러요. 캡처 누르고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거 보이세요? 대화 캡처. 대화 캡처라고 조그맣게 뜨죠? 네, 대화 캡처 눌러요. 그러면 내가 캡처하고 싶은 대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김효성 님부터 할게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가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짱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예요. 요까지 딱 선택. 그럼 선택했잖아요, 이미. 자, 캡처 옵션이라고 보이세요? 캡처 옵션. 요걸 눌러. 그럼 여기에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를 선택하고 엄마의 그 프로필 사진까지 그 모자이크를 하려면은 요 모자이크를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저는 카카오 프렌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카카오 프렌즈를 해갖고 확인을 할게요. 확인. 자, 그럼 아까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보시면 여기 김효성님하고 막 원장님들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로 나와요? 뭐 화난 라이언, 라이언 붕붕 칼을 탄 무지. 이거 제가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카톡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카톡을 쓰는 사람이 야 카카오톡아 이런 것 좀 만들어라고 얼마나 이 카톡을 괴롭혔으면 이런 기능을 만들어 넣었겠어요. 그럼 우리도 써야죠. 예, 이걸 완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우영 단톡방에다 이렇게 착 붙여 넣으면은 아이고 전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전달을 해서 요거를 우영 단톡방에다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우영 단톡방 그 카톡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캡처한 거 나왔죠. 이제 이렇게. 네. 화난 라이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이게 지금 화난 라이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원장님 짱이에요. 뭐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도 보낼게요. 원장님하고 만나고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 이런 걸 이렇게 캡처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잘 보이지도 않게 캡처해갖고 엄마들이 이게 뭔가 하고 놓아놓은 엄마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개인정보도 싹 가려가지고 세련되게 캡처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원 에디터 사용법까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카톡 캡처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블로그 세부 설정인데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발행하기 전에 확인. 뭐 엄청 많죠, 지금 여기. 이 발행하기 전에 확인하는 건 건데 이거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좋은 방법이 있지요. 무슨 방법이냐 하면 직접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글을 원장님들이 여기다 막 썼어요. 그렇죠? 글을 막 써가지고 포스팅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위에 있는 발행을 눌러야 되잖아요. 글이 좀 작죠? 좀 키워주게 드릴게요. 이거 너무 컸다. 이 발행을 누르면 발행을 누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이 발행 옵션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카테고리는 내가 정한 카테고리로 넣으시면 되고요. 주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통은 교육 학문이나 어학 외국어로다가 선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공개 설정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비공개, 이 내가 열심히 써놓고 아무한테도 안 보이죠. 반드시 전체 공개해 놓으시고요. 댓글 허용하시고요. 공감 허용하시고요. 여기 있는 건 다 허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허용을 해 놓으면 좋은 점이 어떤 사람이 내 글이 좋아서 그 글을 자기가 사는 입주자 카페에다가 공유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땡큐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엄마들한테 뭐 좀 사드리고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본진이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에 태그 편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않거나 한 개만 한다는 거. 발행 시간도 현재 하셔도 되고 새벽 2시에 글을 썼어 내가.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 2시에 발행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약해가지고 시간 예약 요거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공지사항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싶으면은 요거 이렇게 공지사항 선택해갖고 발행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거 발행하는 방법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톡톡은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네이버 톡톡 하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하는 방법을 별도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체크리스트 설명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마트 에디터 사용법까지. 자, 오늘 목표한 진도를 저는 드디어 다 나갔고요. 이제 과제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제 안내 첫 번째 거는 뭐였죠? 내 소개. 이 제일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 내 소개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키워드를 꼭 한번 살려보세요. 내가 먹어야 될 키워드 염두에 두시고 내 소개에도 꼭 그 키워드 한번 써보시고요. 많이 봐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요거 제가 100점이라서 올려드린 게 아니고요. 윤 선생 원장님들이 혹은 사업자들이 쓰신 내 소개를 제가 여기다가 딱 그 링크를 넣어놨어요. 제가 요걸 드리면은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7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포스팅을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채팅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분만 시간 더 내셔가지고요. 오늘 교육에 대한 소감서를 좀 작성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소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오셨고 또 다음번에는 어떻게 속도를 맞추어서 도와드리면 좋을까 하는 점을 제가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니까요. 자, 여기 지금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린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요. 네, 소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육 단톡방에도 있고요. 또 우리 줌 채팅방에도 제가 소감서 링크를 넣어드렸으니까요. 자, 저거를 눌러가지고 소감서를 지금부터 작성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시간을 내시면 되고요. 소감서 작성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오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퇴장하지 마시고 소감서 작성을 마치신 다음에 잠깐 남아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Q&A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Q&A 받아들인 내용들을 내가 놓칠 것 같아 갖고 나는 불안해서 못 나가겠다 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거든요. 녹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복습할 수 있게 우리 단톡방에다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야, 이제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밖에서 블로그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퍼주고 녹화 영상까지 주는 블로그 교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지금 오후에 또 일정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또 맞이하셔야 되고 하니까요. 소감서 작성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실 때 인사 남겨주시고 네, 퇴장하시고요. 화면을 켜지 못하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작별 인사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유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소감서를 다 작성하신 분들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좋아요. 자, 명선 신정 엑스포 원장님 뺑 링크를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을 그냥 이제는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음소거 해제해 드릴게요. 모두 음소거 해제하겠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음소거 해제되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모두 음소거 해제되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좀 하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했는데 자꾸 다시 음소거가 되네. 예. 명선 신정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이웃 목록에 아니면 이웃 추가를 원하는 분들 중에서 네. 아예 문맥이 없는 분, 예를 들면 뭐 벽지라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벽지요. 벽지. 네네, 아니면 뭐 타일 붙임, 뭐 네. 이런 분들 너무 좋은 블로그라서 글을 너무 잘 읽었다고 하면서 네네. 이웃 추가해달라는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저는 이유를 추가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네. 원장님 이해했어요. 제가 직접 답을 드릴게요. 제 이웃 중에는요, 부동산, 벽지, 타일, 하수구 뚫는 거, 설비 엄청 많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댓글도 많이 달아드려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그분들도 제 블로그에 기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차별 이웃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벽지나 타일 하시는 분도요. 혹시 그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받습니다.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네. 와갖고 내 블로그에다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만 차단하시고, 행패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차단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이웃수를 많이 늘리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엑스포 신정 엑스포 원장님 백링크 질문도 하셨으니까 그것도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먼저 답해드리고 제가 여기서 실연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사진 이름 함부로 붙이지 마라 이해가 안 됐죠. 예, 제가 강의 자료를 일부러 그렇게 보기만 하면 이해가 한 번에 되지는 않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우리와 대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게. 사진 이름을요 함부로 붙이지 마라는 말은 잘 붙이란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도한 키워드를 그 사진 이름에다가 넣어주란 말이에요. 사진 이름은 사진을 내가 삽입하면 그 밑에 붙이도록 그렇게 칸이 생기는데 거기에 내가 의도한 키워드를 넣어주면 네이버가 이 사람은 이런 키워드를 제목으로 해서 글을 썼고 내용도 그렇게 썼고 사진도 그게 있네. 이거는 이 키워드에 적합한 좋은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앞쪽으로 노출을 밀어 올려주게 된다는. 그래서 사진 이름을 그냥 생각 없이 혹은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있을까요? 평택 아이비 파크인데요. 네, 평택. 예. 네, 저는 좀 이렇게 외부 업체에 돈을 들여서 약간 홈페이지식으로 블로그를 작성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요즘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아이비파크 원장님 다시 한번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이고, 이거 음소거 해제는 제가 할게요. 네. 음소거 해제가 잘 안 되셨는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홈페이지식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요즘 이제 블로그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돈을 들였지만 이렇게 버리고 아예 블로그형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한지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그 김빛 여울 원장님, 이름도 이쁘시네. 그 블로그를 어차피 과제하시면은 우리 단톡에 올리실 거잖아요.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블로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꿀지 한번 네. 봐드릴게요. 예, 그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돈까지 들이셨는데 그냥 없애기가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봐드리고 네. 이게 한 사람의 눈보다는 여러 사람 눈이 좋거든요. 우리 내 편들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한번 네. 보시고 다른 원장님들이 원장님 너무 이쁘고 좋아요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약간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여서 좀 업자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그 어떤 단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한번 네. 나중에 한번 직접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장 링크법. 자, 문장 링크법하고 아까 저 명선 원장님이 질문하신 게 백링크였죠. 백링크랑 문장 링크가 동일한 거예요. 1000글자 카운트하는 방법. 좋아요. 좋아요. 자, 제가 이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간단하니까 1000글자 카운트하는 방법 먼저 답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화면 공유 먼저 하고요. 자, 1000글자 글자 수 세기는요. 여기 네이버에 가면은요. 그 네이버입니다. 이거 원장님들 다 쓰시는 네이버예요. 이거 글자까지만 쓰니까 글자 수색이 나오죠. 네이버 글자 수색이. 이걸 딱 누르면은
내가 쓴 글을 쭉 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붙여넣기 하면요. 여기에 공백 포함 공백 제외해갖고 글자 수 딱 나옵니다. 네,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1000글자 이상이라고 했는데 뭐 제가 설마 그거 일일이 다 세고 있겠습니까? 딱 눈으로 보면 저는 하도 많이 봐서 대충 어느 정도다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대충 사람들이 내 글을 그래도 들어와서 1분 만에 다 읽고 나가면은 섭섭하거든요. 웬간한 문장의 대가가 아니면 시인 수준 아니면은 500자 이내로 그거 잘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 1000자 정도 써주시면은 그래도 엄마들이 좀 이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링크 바로 들어갈게요. 백링크. 자, 백링크가 아까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옛날에 쓰던 거여 갖고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아 갖고 잠깐만요. 저도 예전에 그 블로그를 한번 열심히 해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자, 이게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블로그였어요. 저도 보면 여기 톡톡하기도 있고 저도 부끄러워 갖고 제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그 이상한 거로 다 대신 넣어놨죠. 백링크를 쓸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시면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이게 제가 썼던 그 블로그인데 여기 글쓰기를 보시면은 글쓰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글을 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원장님이 이번에 쓴 글이에요. 자,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한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 뭐 크기를 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백링크 같은 거 할 거니까 좀 그리고 색깔도 좀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얘에다가 링크 있어요. 링크. 요 위에 링크 보이시죠? 네. 링크를 눌러요. 아까 복사한 게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URL을 입력하면 되는 건데요. 그 URL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 다른 글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아까 우리가 홍성 그 IGSE 원장님 글을 갖다가 좀 봤었는데요.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한 다음에 링크를 걸어주고 여기에 제가 지금 아까 그 홍성 그 원장님 있잖아요. 요분, 네, 요분 링크를 갖다가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요 윤 선생 IGSE 홍성 홍남 영어학원 요 학제 교육과정 해갖고 요걸 확인하면은 네. 얘를 갖다가 바로 눌러가지고 그 넘어가는 형태로다가 그 글이 삽입이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백링크가 아니라 그냥 링크예요. 일반 링크. 얘를 누르면은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누르면은 이 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같이 보면 좋은 글이라고 해갖고 아까는 위에 링크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링크 입력 열기. 네, 요거를 눌러요. 그 다음에 그 URL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요거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아까하고 요거하고 모양이 다르죠.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입력하면은 링크, 그리고 문장을 넣어갖고 문장에 링크하기 하면은 이렇게 백링크.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갖고 넣으면 물론 사진은 안 나오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한 3개나 4개의 글을 백링크로 걸면은 이렇게 글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은 글 해가지고 한 3, 4개 정도를 갖다가 넣어도 이거는 4줄밖에 안 되니까 그 위치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좀 내가 함께 보여주고 싶은 글을 갖다가 편리하게 엄마들에게 읽어볼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백링크에 대한 질문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되셨죠? 좋습니다. 1000글자 카운트도 답 드렸고, 그다음에 블로그 기술적인 부분도 뭐 제가 아는 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지 글을 올리면요, 모바일로 봤을 때 제목 사이사이에 공지 이런 글이 뜨는데 제목에 그게 안 뜨고 공지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게 무슨 의미이신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 공지글을 예를 들어 공지글 연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얘를 발행할 때 발행을 하면서 이거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네, 다시 화면 공유 한번 할게요. 네, 요 글인데 요 공지글 연습한 다음에 요거로 발행하면은 이렇게 요 공지를 선택하면 저기 공지사항으로 등록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면은 발행, 공지글 연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질문하신 거는 저렇게 되지 않고 중간중간 어디에 공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네, 이다겸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컴퓨터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네, 모바일로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글을 네. 제가 하나 공지로 올리고 싶어서 체크를 네. 했을 때 위에 네. 제목이 나오면 네. 아까처럼 앞에만 딱 공지하고 제목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제목 그 글자 단어 사이사이에 괄호에서 꺽쇠해가지고 공지 이렇게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공지를 그냥 그러면 되게 못 보기 올리고 싫죠? 네, 그냥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러면 그런 여기에서 제가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모바일이잖아요, 지금요. 아니. 또 화면 공유를 안 했구나. 자, 화면 공유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 네이버 웨일에 있는 모바일에서 한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볼게요. 너무 글자가 작다. 이건 더 커지진 않네요. 근데 아쉽게 이대로 놔두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음, 거기 삼선에서 그냥 수정만 했을 때도 그렇게 바로 뜨더라고요. 네. 요 공지글 연습에서 요거 수정 네, 말씀하시는 거기도 거죠? 공지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모바일에서 수정을 할 그거만 수가 없다고 나오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개를 글을 더 써볼게요. 한번 여기에서. 혹시 아까 그 삼선에서 공지 올리기도 안 되던가요? 그 삼선이 아니고 삼선. 글을 하나 제가 여기서 한번 새 거를 하나 써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스마트 원 에디터는 아닌 것 같네요. 공지글 연습이라고 해서 여기 혹시 제게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제건 여기 있다. 공지글 등록. 공지글 등록으로다가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공지글 연습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게 나오긴 하는데. 제거 혹시 여기 보일까요? 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거 이렇게 이상하네. 뜨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원장님 거를 제가 모두에게 보이게 해볼게요. 공지.
이거 뭔가 네, 이건 이렇게 에러인데요. 에러인데요. 예. 아, 그래요? 이거 제 지금 것만 그 해도 포스팅을 혹시 그 네. 어디에서 하셨어요? 모바일에서 하셨어요? 아니면은 모바일에서요. 모바일에서? 네. 아, 그 모바일에서 그러면 블로그 앱에서 하신 거죠? 아, 예, 예, 맞아요. 블로그 앱에서 했는데 그런 거는 그거는요 한번 그 저도 한번 좀 그 찾아볼게요 직접 왜 공지글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삽입 근데 그런 일이 그 할 때마다 그렇게 되나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방금 것도 제가 원래는 적어놨던 글에다가 방금 네, 제가 수정해가지고 공지로 올리기로 올렸거든요. 네네. 작성해놓은 글을요. 그러면 그렇게 뜨고 다시 내리면 또 이렇게 괜찮아지고 네, 이야, 내리면 공지에서 괜찮. 내리면 괜찮고 네, 어, 그거 참 이전 특이하네. 네, 다른 글에서도 그랬었어가지고 네네. 제가 공지를 계속 그냥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지금 저 이다겸 원장님은요. 지금 그 에러가 나는 공지글 그거 링크를 한 번만 저 올려줘 보시겠어요? 여기 그 줌 네. 채팅에다가. 네. 아, 줌 채팅이다가요? 아, 여기 우리 그 줌 회의실 채팅방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단톡에다가 올리셔도 돼요. 단톡에다가 네. 네네. 그 우리 교육본부의 블로그 전문가인 우리 하태준 차장이 지금 같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여주시면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렸어요. 네, 그거는 네. 보고서 나중에 네. 또 알려드릴게요. 자, 네. 그럼 이제 질문하신 분들 질문도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배고프실 텐데 점심시간 다 됐는데 여태까지 남아 계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블로그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네, 존경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